네. 여러분 우리 이제 수지고등학교 거 한번 작년 수지고등학교 거를 리뷰를 해볼게요. 사실은 난이도 자체는 제법 꽤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풀어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게 시험 범위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수지고 거를 다시 저희가 현재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편집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아무래도 편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15번부터 해서 작년 수지고 시험지에서 어려웠던 문항들 위주로 한번 우리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수지고는 항상 그렇듯 교육청 문제 변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15번도 교육청 변형입니다. 조건을 읽어보시면 조건이 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전체 집합이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원소들도 이 전체 집합에 속해 있어야겠죠. 요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사실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좀 교육청 문항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되어 있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문제인데, 자, 요걸 보고 이제 어떤 판단이 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자연수가 되려면 x라는 거는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3의 배수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구나. 그러면 x는 3의 배수인데 될 수 있는 게 뭐야? 우리가 한번 써볼까? 집합 b를 써보면 될 수 있는 게 3, 6, 9, 12, 15, 18, 딱 여기까지만 되겠죠. 그렇죠? 18까지 여기 대입해보면 여기 2 되는 거 보이시죠? 근데 18 넘어서면 안 되지. 어쨌든 집합 이 녀석도 뭐야? 여기에 포함되거든. 그렇지? 2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일단 잘 파악을 해봐야 돼. 너도 20 이하의 자연수여야 돼요. 그치? 그 다음에 어찌됐든 K라는 거, 지금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K라는 것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너도 어쨌든 20 이하의 자연수여야 되거든. 정확히 말하면 20-K 이하다 라고 말하는 게 맞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 가능한 순서상 X, Y-K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1, 24 이런 건 생각할 가치도 없는 거야. 아시겠죠? 내가 여기 살짝 써볼까? 살짝 써놔볼게. 아까 쌤이 뭐라고 그랬죠? y-k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20 이하여야 되고요. 자, 요 사실 유념하면서 우리가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볼 거야. 그럼 너가 가능한 거는 2, 12, 3, 8, 4, 6, 그 다음에 6, 4, 8, 3, 12, 2. 그치? 1, 24는 조사할 가치도 없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조사하려는 게 뭐야? 이거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상황이지. 집합 B의 원소가 되는 거는 제거해줘야 되겠네. 여기 X자, X. 제거를 해줘야 돼. 3의 배수가 되는 거를 제거해주면 되겠네. 여기 3, 8인 거 너 나가리 되겠다. 여기 3이거든? 너 6, 4인 거 제거돼야 되겠다. 여기 10이네? 너 여기 12인 거 제거해줘야 되겠다. 그 상황 속에서 너가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2개가 되도록 자연수 K를 잘 조절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2개가 되려면 자 20-K거든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좀 강조하고자. 그렇죠? 지금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2개가 되도록,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합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개가 돼야 되는 게 뭐랑 뭐예요?
이 녀석하고 요 녀석이 되면 되겠죠. 그죠? 여기 등호 있어요. 그럼 20-k가 가능한 건 뭐예요? 6까지는 되고요. 6부터 어디까지? 11까지 되면 돼요. 요게 포함되면 안 되거든. 그럼 3개가 되니까. 그치? 예, 그래서 거기에 대응되는 k가 각각이 뭔지 생각하면 되죠. 여기부터 11, 9가 돼야지만 여기 11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14까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9부터 14까지 더해주면 답은 69가 되겠습니다. 인정되시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교육청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좀 달달달 푼 학생들한테 좀 유리한 문제다라고 알 수가 있겠어요. 그냥 수지고 친구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항상 그렇듯 교육청 문제를 열심히 풀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고 한번 달려가 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중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중점. 그렇죠? 그래서 쌤이 이거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어떤 언급을 했었냐면 이 중점이라는 표현, 그렇죠? 뭐 중선, 뭐 결국 거기서 거기죠. 그러니까 이 중선과 중점이라는 표현이 있을 때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2가지 정도의 사실이 있다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중선 정리. 그 다음에 두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다가 실전적인 무게중심에 대한 뭐라고 그랬죠? 정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무게중심. 이러한 2가지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고 너 지금 사실 중선 정리를 원하는구나 라는 게 보였어야 돼. 지금 여기 가운데가 2루트 7이죠. 2루트 7. 그럼 내가 알고자 하는 걸 여기를 x 이렇게 놓고 중선 정리를 삼각형 ABC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럼 보자. 4루트 3의 제곱 덕의 x제곱은 2루트 7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산을 해서 x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계산은 생략하고요. 그럼 해보면 x는 4가 나와요. 사실은 이거 실제 시험 때는 좀 너무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뭐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었지 라고 해서 그냥 기억해서 푼 학생들도 많았어요. 이때 당시에 뭐 너무 급한 상황에서는 그렇게라도 풀어야지, 시간이 너무 부족하면. 자, 근데 지금 보면 표현을 보면 결국에는 표현을 좀 이렇게 유념 있게 보시면 이게 결국 이거거든. 이게 결국 원하는 게 비율이거든. 비율과 넓이비에 대한 질문이야.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좀 유념하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비율이라는 게 지금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조금 사후적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이런 거죠. 결국에는 여기 중선이죠. 얘 이등변 삼각형인 거 우리가 결국 알게 되었죠. 이등변 삼각형인 것을 결국 알게 되었고, 각 ACB의 이등분선이 선분 AB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했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 여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중선의 교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너가 사실은 너가 이 점 P가 사실은 뭐였다는 거야? 무게중심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비율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이 무게중심이라는 아이디어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내각을 이등분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뭐야? 내각에 이등분선 성질이 활용될 수 있겠구나. 요 2가지를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주면 그래도 비교적 간단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는
2루트 3이고요. 보이죠? 1대 루트 3대 2. 그치? 특수각들 간의 관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는 2대 1이죠. 그러면 여기 3분의 2여야만 하고요. 여기 3분의 4여야만 해요. 여기 3분의 2 루트 7이어야만 하고요. 미안. 3분의 4 루트 7이어야만 하고요. 여기 3분의 2 루트 7이어야만 해요. 그렇지? 자, 한번 문제를 차근차근 보자.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기억번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기억번은 true예요. true. 오케이. 니은번 AR 대 AR 대 ER. 내각의 이등분원 성질을 이용하라는 거네. 요거 때 요거 지금 말하는 거 맞죠? 그렇지? 지금 보시면 AR 대 ER은요 이겁니다. 그렇지? 여기 2 대 4 루트 7이니까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디귿번 DQ 대 QC요. 여기 2 루트 7 대 4거든요. 그러면 너는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루트 7 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너는 맞구나. 리을번이 조금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자, 리을번은 여기다 살짝 한번 우리가 다시 여기다 좀 쓰면서 한번 발견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거든. 얘가 무게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 넓이랑 무게중심이니까 요 넓이는 어떠할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지. 각각이 전체 넓이를 몇 등분하는 거니까 6등분하는 거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각각의 넓이를 S라고 하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S1과 S2 사이의 관계를 넓이 S를 통해서 표현을 해볼 거거든. 그럼 S1은 자, S에 대해서 어떤 관계냐? 요 쪼개진 삼각형과 요 쪼개진 삼각형의 뭐가 같으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요 밑변의 길이비에 의해서 넓이비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우리가 요거 이미 구해놨었죠. 2 루트 7 대 1이다 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얘는 뭐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동의하시죠? 자, S2도 마찬가지로 S. 자, 여기서 말하는 S는 아까 말했어요. 요렇게 같을 수밖에 없어서 내가 얘를 S라고 표현한 거고, 여기 이미 우리가 구해놨었네. 여기가 루트 7 대 2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괜찮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요거죠. 자, 뭐 S는 뭐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다. 자, 우리 이제 유리화를 한번 해볼까요? 유리화를 해볼게요. 여기 3분의 2 이렇게 해볼까요? 자, 요거 조금 계산해보면 12고요 마이너스 3 루트 7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그럼 정리해보면 8 마이너스 2 루트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을번은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기역, 디귿, 리을번이 맞는 거라서 답은 4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17번 한번 해보자.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울기 함수라는 것의 최대 최소는 일반적으로 접하는 상황에 대한 관찰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신이라는 50분이라는 시험 시간 내에 이거를 해결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 풀어야 비교적 효율적으로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옛날에 그 신봉보 기출에서도 좀 비슷한 걸 해봤는데,
최대 최소를 관찰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를 각각 구해도 되지만 이렇게 더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그 관찰을 잘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도 꽤 많다.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신분코 기출 풀면서.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두 점 PQ를 잡았죠.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 PQ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일 뿐입니다. 근데 이 점 P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했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녀석의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0이고 반지름이 2잖아. Y는 X에 대칭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 P'이라는 건 결국 이거죠. 원의 중심이 0,-2고 반지름의 길이는 2로서 동일하다. 자, 점 Q를요, X축으로 A만큼 이동한 거.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놓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동의하죠? 자, 이렇게 놓고요. 근데 이제 4분의 3을 만족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은 기울기를 구하라는 문제가 많은데 얘는 좀 문제의 구조를 약간 좀 틀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좀 있어. 그래서 지금 점 P'의 좌치를 우리가 나름 한번 그려보면 얘 이렇게 되는 것도 맞아요. 이렇게 동의하죠? 그래서 여기 0,-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정되시죠? 근데 사실은 봐봐. 사실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이 참 이런 게 참 좀 거시기하긴 한데 이 내신이라는 게 참 특수한 것 같아. 이 50분이라는 시간 내에 이걸 어떻게 다 풀어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참 경험이 수반되었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경험이 수반돼서 푸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 4분의 3이라는 게 접하는 상황에 대한 관찰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빠르게 해결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적당히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느껴진다? 느껴지죠. 그러니까 보면 원의 중심이 이렇게 마이너스 2 플러스 A, 0. 그러면 어찌됐든 너가 이러한 상황일 때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고 괜찮을까요? 그래도 참 약간 현타가 와요. 이제 약간 경험? 뭐라고 해야 될까? 요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고 얘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거든. 동의합니까? 접하는 상황. 그래서 최소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A1이라고 하고요. 최대가 되는 상황을 A2라고 해볼게요. 근데 쌤이 이거 어떻게 할지 혹시 느낌이 잡히셨나요? 결국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요. 조금 그림이 좀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약간 이상해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에 이렇게 어느 중심이 같다라고 해볼게요. 알았죠? 여기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오히려 원을 그리면 직관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봐봐. 자,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쌤이 어떤 말을 했죠? 기울기라는 것은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거 뭐야? 여기 4분의 3이죠.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3 이렇게 하는 거야. 인정되십니까? 그렇네.
근데 지금 여기 뭐야, 여기 2잖아. 반지름의 길이니까. 여기가 4일 때 여기 비율상으로 3이래. 그럼 2에다 뭐 곱하면 돼? 3분의 4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3분의 8이겠죠. 아, 여기 뭐야? 3분의 8,0이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은 3분의 8의 몇 배일 수밖에 없죠? 2배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관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결을 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2 더하기 A1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A2는 3분의 16이다. 이렇게 해서 해결해주면 돼요. 그래서 A1 더하기 A2는요 3분의 28이네. 이렇게 해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난이도가 높았죠? 오케이. 18번을 해볼게요. 자, 18번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교육청 문제긴 한데 이 교육청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꽤 높았거든. 꽤 높은데 지금 수지구 시험지가 난이도가 제법 꽤 어려운데 이 제법 어려운 상태에서 이 18번을 문제없이 빠르게 해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참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경험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안타깝지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에는 이 뭐 NA 합집합, B 합집합, C는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건 맞아. 직선과 뭐와의 관계예요? 원과의 관계야.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 간의 결국 대소비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3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뭐 이 A 교집합 B가 존재하는지 B 교집합 C가 존재하는지 그렇죠? 각각은 Y는 4분의 3X랑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위치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 세 개의 원이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3x 빼기 4y는 0이다 라고 했고요. 요 녀석의 원의 중심은 3,1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해보면 거리는 1이거든요.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접한다라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우리가 NA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 요 이미지도 뭐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y는 4분의 3x면 좀 그럴듯하게 그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너가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거든. 이렇게 이래요. 근데 지금 상황을 봐봐. 지금 얘든 얘가 지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동의하시죠? 근데 보시면 이 두 직선은 요 두 직선은 y는 두 직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두 원의 중심은 y는 x 더하기 2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 선생님이 좀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교점도 나름 존재하겠죠. 뭐 사실은 슬쩍 구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 사실은 슬쩍 구해봐도. 구해보면 마이너스 8,6이긴 해요. 마이너스 6이긴 해요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엄청 유의미한 건 아닌데 뭐 아마 이런 생각도 좀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얘가 하나란 말이야. 얘가 하나야. 근데 얘랑 이쪽하고는 절대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거든. 호호. 그렇네. 마이너스 3, 이거 여기 마이너스 2라고 썼어야죠. 미안해요 여러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거든. 이 정도로 할까? 그렇죠? 근데 살짝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혹시 눈치채셨나요? 얘랑 지금 어떤 상황이야? 여기 3,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죠? 원점 대칭 상황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네. 원점 대칭인 상황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어디야? 이렇게? 아이고 이거 그림이 왜 이래? 허허 이거 하지만 여러분들은 논리로 승부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미지가 동일하다. 그렇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NB도 뭐였어요? NB도 1이었어요. 오호. 그렇네. 여기 하나거든요. NA 합집합, B 합집합, C가 3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느낌 오시죠? B가 A보다 크다고 했는데 그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E면 더 왼쪽으로 가면 더 왼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두 개거든. 만약에 얘가 두 개 하나여 버리면 세 개가 아니라 네 개거든요. 그런 일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요 집합 C가 요 점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치에 맞게 그림을 그려보면 뭐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요 연두색 여기 부분의 교점을 구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 수직이니까 3, 마이너스 1 지났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과 뭐와의 교점? y는 이 녀석의 교점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구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5분의 12 마이너스 5분의 9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B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B는 마이너스 5분의 11을 어디다 대입하고 여기다가 대입해주고 마이너스 5분의 9를 어디다 대입해주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B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B는 5분의 17이 나오고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처리는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19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좀 지금 우리가 해설을 하지만 수지고 하나 해설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물론 실전에서는 조금 더 전투력 있게 여러분들 좀 푸셔야 돼. 어쩔 수 없고요. 자, 19번인데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했겠죠. 이건 정말 너무 유명한 문제라서 많이 경험을 했을 거야. 이제 실제 시험장에 있었을 때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베타로서 동일한 거 보이죠? 여기 공통근이 존재하는 거 보여요? 그래서 이 베타라는 게 결국 이 문제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의 뭐다? 핵심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접근을 하는 게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 아닌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거 거의 기계적으로 풀긴 했을 텐데 여기 위에 있는 조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 F는 E, G는 E 이거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참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2 플러스 1 빼기 1 요 구조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구조 자체를 생각할 때 학생들이 이 Y는 2라는 걸 생각을 할 때 뭐 요런 식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요런 식의 이제 접근을 했겠지. 그쵸? 괜찮죠? 그래서 여기 Y는 2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쵸? 근데 사소한 게 아니긴 해. 이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는 거 되게 중요한 요건이거든. 근데 F는 G의 근이 알파보다 더 작은 알파 마이너스야.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의 이 모양 자체를 조금은 너가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니?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서 풀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개수가 더 큰 게 있었죠. F가 개수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너를 F라고 놓고 개수가 더 작으니까 너를 G라고 놓고 풀면 됐을 것 같아. 어떻게 인정됩니까? 그래서 모양을 이제 뭐 잡아줘야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얘가 알파 마이너스 2고요.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 따라오시죠. 근데 어쨌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fx 빼기 k 곱하기 gx 마이너스 k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 그러니까 y는 k와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3개가 되는 건데, 우리 요 정도 센스는 있죠? 이렇게 이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합이 뭐다? 16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봐, 이거 이때 쌤이 항상 뭐 떠올리라고 그랬죠? 어떤 2차 함수의 실근의 합은 대칭성을 활용해 본다가 포인트였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봐봐, 대칭성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요거랑 요거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합도 뭐 해야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여야 돼. 그래서 여기는 베타 더하기 2가 되고요. 이 녀석과 요 녀석의 합은,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뭐야? 지금 축이 어떠한 거야? 베타인 gx에 관한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합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베타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의 합이 뭐다? 16이다 라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베타는 뭐구나? 3분의 14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자, 우리가 공통근으로서 뭘 갖고 있었죠? 알파 마이너스 2를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얘가 K이기도 했죠. 요게. 그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일단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식을 나름 작성을 해볼 건데 gx라는 거는요. y는 2에 접하고 있고 최고참 개수가 1이에요. 베타는 내가 3분의 14인 거 알아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fx도 한번 작성을 해보자. 최고창의 개수가 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3분의 14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요 조건에 의해서 여기다가 알파 마이너스를 대입을 해봅니다. 그래서 는 하면 여기 2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겠죠. 그럼 여기다 대입해보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3분의 20의 제곱이야. 여기도 보자. 알파 빼기 2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4 되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알파 마이너스 3분의 20.
아하, 그러면 결국에는 이 녀석하고요, 이 녀석하고 같아야만 하네요. 그치?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알파는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3분의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K도 뭐 구하면 되겠죠? K는 뭐예요? G. 알파 마이너스 2니까 3분의 2를 대입하는 거랑 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대입하면 4의 제곱 16이고 K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8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다 더해보시면 답은 5번 어렵지 않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인정되시죠? 자,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교육청 문제였어요. 다 교육청이죠. 그래서 무슨 교육청 수업하는 것 같은데, 문제를 읽어보면 이 L1과 L2가 있어요. L1과 L2가 있는데 지금 보면서 좀 느끼셔야 되는 게 얘랑 얘랑 어떤 관계죠? 바로 수직 관계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교점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교점을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그쵸? 이 수직 관계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를 보통 떠올리죠? 우리가 수직인 두 직선 원과 연관지어서 많이 이해를 하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의 문제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여기다 좀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 L1이 항상 지나는 점이 0,4죠. 이제 Y축과의 교점. 얘는 Y축과의 교점, 항상 지나는 점보다 Y축과의 교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0,-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점을 구해본 거야. 교점을 구해봤어. 뭐 연립하면 되죠. 그러면 2,0일 때가 성립하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로 아까 수직 관계라는 거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가 L1이고 너가 L2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녀석을 문제에서 교점 A다 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쵸? 제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점 P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쵸? 근데 Q는 PBC의 무게중심이래요. PBC의 무게중심. 자, 근데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무게중심은 뭐다? 2대1이다. 슬슬 지겹죠. 무게중심은 2대1이야. 상황에 따라 3대1로 보는 것도 좋거든. 자, 상황에 따라서는 3대1로 인지하는 것도 괜찮아.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 PBC의 넓이가 삼각형 ABC의 넓이의 3배다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인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봐봐. 하필이면 이 삼각형 ABC의 넓이의 몇 배래요? 3배래요.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이미지를 잡을 때 어떻게 잡나요? 이 삼각형 이렇게 있다 해봐. 봐봐. 요거 여기 무게중심이야. 여기가 2대1이니까 넓이는 3대1이잖아. 느낌 잡았나요? 점대칭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돼요. 여기가 지금 원의 중심이 0,2분의 3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Q라는 거는 이 2,0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점대칭하면 돼요. 그렇지? 아하. 그럼 여기는 이 Q라는 거는 마이너스 2,3에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되게 당연하게도 이 넓이와 요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죠. 1대2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거를 뭐 2배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길이 이렇게 여기 2잖아. 이렇게 하면 x좌표는 뭐 해야 돼? 4. 그렇지? 여기 2분의 3이잖아. 그럼 y좌표는 뭐야? 3만큼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6,6이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도 사실 우리가 되게 유명한 문제고 너무너무 유명한 문제이긴 한데 사실 이거는 방학 때도 풀어본 문제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매개 변수화라는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P라는 게 여기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얘를 A, B라고 놓을게요. 근데 이 점 Q라는 게 있는데 삼각형 ABQ의 무게중심이 원점을 일치한대요. 그럼 내가 알고자 하는 Q를요 X, Y라고 놓고요. 그럼 이거 아니야? A 더하기 O 더하기 X. 너가 뭐다? 0이다. 인정되죠? 그 다음에 너도 뭐 그러하겠죠. 그쵸? 그러면 자 일종의 A, B라는 거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내가 좀 올드하지만 막 너와 나의 막 그런 좀 부끄럽지만 뭔가 그런 드립도 쳤거든. 그래서 어찌됐든 X라는 거는요 이렇게 되고요. Y라는 거는요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요 P라는 거는 A, B고요. Q라는 거는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 녀석의 중점이 뭐죠? 내가 M이라고 놓아볼게.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네? 허허. 그러면 쌤이 여기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뭐 A 프라임, 뭐 Q의 뭐 길이, 뭐 이런 것들 질문들이 있긴 한데요. 이건 사실 3번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볼게. 점 A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A 프라임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대칭 이동해봐.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눈치셨나요? 여기에 P라는 점이 있는데 P랑 Q는 서로 어떤 관계였어요, 여러분? P랑 Q는 서로 어떤 관계였죠? 대칭 관계였어, 대칭 관계. 그렇네. P랑 Q는요. 대칭 관계가 아니죠. 뭐 대칭 관계이긴 하지. 요거에 대해서 점대칭 관계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면 이 녀석과 이 녀석 봐보세요. 2등분되어 있고 2등분되어 있지 않아요? 네 점이 있어요. 뭐가 떠올라요? 서로를 2등분해요. 뭐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평행사변형 아이디어가 떠오르셔야만 합니다. 그림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평행사변형이 떠올랐어야만 해요. 평행사변형 이미지가 떠올랐어야만 해요. 동의합니까? 그럼 봐봐. 지금 뭐 A 프라임 뭐 A 프라임 뭐 Q 요 길이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얘는 뭐야?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겠죠. 평행사변이니까 뭐 이건 별로 어렵지 않고 이 3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핵심인데 평행이야. 자, 잘 생각해보자. 평행. 쌤이 평행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 두 가지를 떠올리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였죠? 넓이가 같다라는 이미지였어. 인정되시죠? 그러면 지금 보자. A 프라임 QP의 넓이. 맞죠? 지금 봤을 때 여기 A 프라임 Q P인데 자, 요 넓이랑 어떤 넓이랑 같죠? 평행이면 넓이가 같다는데 요 넓이랑 같아요. 동의하시죠? 그럼 내가
이걸로 대체해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면 얘는 루트 34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최소가 되는 상황과 최대가 되는 상황을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필기했다고 믿고 이거 지우고 이거 좀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봐봐. 자, 2분의 1 곱하기 루트 34 2분의 1 곱하기 루트 34 이렇게 해서 구할 건데 최소가 되는 상황은 당연히 P가 어디일 때야? 마이너스 6,0 지나갈 때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6,0에서 지금 이 녀석이요. y는 5분의 3x죠. 그렇죠? 즉 3x 마이너스 5y는 0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해보면 루트 34분의 마이너스 18이니까 18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곧바로.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해보면 루트 34분의 18에서 넌 9 이렇게 돼요. 자, 최대가 되는 상황은 당연히 뭐죠? 접하는 상황에 대한 관찰이다. 뭐 이렇게 했던 경우 구해보면 되거든요.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이야. 그러면 y는 자 5분의 3x 플러스겠죠? 반지름이 6이고 25분의 34 그럼 5분의 루트 34 이렇게 쓰면 되겠다. 거기서부터 제일 만만한 거 뭐야? y는 5분의 3x에 대해서 제일 만만한 거 0,0이지.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정리해보면 3x 이거거든요. 자, 끝까지 해보자. 루트 34분의 0,0 대입하면 6루트 34지. 여기 6이네? 아하, 높이가 6일 때가 최대네. 그래서 너가 최대고 너가 최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괜찮죠?